82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1부 말미에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유용한 생활의 지혜 팁을 여러분 우리 저 교수님 이미 뭐 네네 저는 수년 전부터 그 유튜브 채널 중에요 3프로 TV를 제외하고 가장 유용한 채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냐 여러분들이 3프로에서 돈을 벌어 네 가전주부님 말씀을 듣고 잘 구매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어느 TV? 네. 가전 제품 여러분 많이 사지만 또 그 리뷰를 잘 보시면 야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사야 될지 그걸 정하실 수가 있는데 인생은 장밋빨이다를 외치시면서 이 탁월한 전달 워낙에 또 아나운서 출신이시고 네, 똑소리 하는 리뷰로 구독자 무려 37만 명을 달성하고 있는 가전주부 GJJB님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가전주부는 워낙 유명한데 GJJB는 뭐예요? 가전주부요.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가끔 해외에 그 출장할 때가 있는데 이 가전주부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GJJB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군요.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항상 준비는 해놔야 되는 우리 거니까. 가전이 세계 1등이니까 네. 그죠? 글로벌 이것도 얘기가 돼요. 우리 그 기 구독자들은 네. GJJB가 더 익숙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근데 채널에서 아나운서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채널A 공채 일기 아나운서를 했었죠. 한 4년 반 정도 했었어요. 근데 아나운서 직업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결심으로 그만뒀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언제든지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 하다가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진짜 어려웠죠. 보통 막 1000대1 뭐 이렇게 경쟁률이 이런 건데 이게 말이 1000대1 뭐 이렇지. 그러니까 저희는 1기니까 여러 명이 뽑히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아나운서 시험들은 그러니까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한 10만 명이 와서 100명 뽑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명 뽑는 거니까 사실은 1등 아니면 되긴 조금 힘든 직업이긴 해요. 근데 전 아니에요. 전 좀 많이 뽑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나운서를 하다가 유튜버로 바로 전향을 했던 건 아니고 아나운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길이 좀 아니더라고요. 뭔가 저는 이 직업 자체가 조금 저랑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더 주도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 하고 싶다라는 지금 생각. 유튜브를 2개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2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전주부 있고 한 4만 정도? 네. 말 많은 소녀.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 얘기신가요? 네. 요즘 수다쟁이어서. 네. 근데 한쪽은 가전주부고 한쪽은 말 많은 소녀고.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서로 구독자들끼리 모르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전주부인지 이 사람이 말 많은 소녀인지 모르고 그냥 제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계속 한 거죠. 난 주부다, 난 소녀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2개 다 리브랜딩 중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책을 냈어요. 그 베스트셀러에 또 올랐답니다. 책 이름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라고 이제 에세이인데요. 그 말 많은 소녀 채널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뭐 기반으로 좀 이제 제가 뭔가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쓰고 또 제 실패담 같은 걸 이렇게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책을 갖고 오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있어요. 밖에 지금 흔들고. 갖고 오시면 것 같아요. 나중에 주세요. 네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책 홍보도 하고 뭔가 또 이 책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 번씩 채널들 출연하는 그런 일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느라 바빠서 지금 채널을 한 2주, 3주 정도 쉬면서 1등이네요, CSA. 네, CSA 지금 1등 CSA 했어요. 1등하기 어려운데. 전체에서도 뭐 한 2, 3등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책을 내실 거면 저희하고 좀 하시지. 두 번째 책을. CSA 1위하기, SE에서 1위하기 어려운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정프로하고도 친하시다면서요? 어제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자주 만난 사이는 아니고요. 어제 왜? 진짜 한 몇 년 만에 그러게요. 그분을 왜 하여튼 어제 한 몇 년 만에 만났지? 한 7, 8년 만에 만났나? 하여튼 첫째랑 둘째 갓난아기 때 만났으니까 하여튼 되게 오래됐는데 제 아나운서 할 때 그때 이제 좀 출연을 하러 몇 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랑 방송을 같이 한 건 아닌데 뭐 행사를 한번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뭐 매불쇼 거기에도 이제 제가 옛날에 불금쇼 시절에 출연도 했었고 출연하셨고 그리고 정영진 프로님이 그 라디오 하시는 거에도 좀 출연하고 이러면서 그냥 비즈니스 관계 라디오 하시는 거예요? 라디오 옛날에 막 했었거든요. 정영진 씨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코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나운서 그만둘 때 되게 입김을 좀 발휘를 하셨었어요. 어떻게요? 씨가. 너 거기 아니다.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정프로는 남자들한테는 절대 그런 조언 안 해요. 아니 농담이에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네네. 예. 여기 프로필을 책 작가서 그걸 보니까 법을 전공하셨네요. 하물며 법을? 아 제가 뭐 무슨 서울대 법학과 나온 건 아니고요. 홍대 법학과 졸업했어요. 아 오늘은 홍대 스페셜이군요. 홍대 실용음악과의 홍대 법대. 법대를 한자성으로 홍대 여신. 아니 그러니까 법대를 다녀도 홍대를 다니시면 이렇게 약간 트렌디해지고 그러나 봐요. 그런 거는 홍대는 확실히 좀 그런 그러니까. 맛은 있어요. 네,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밥도 늘 좋은 데서 먹고 뭐 이렇게 늘 멋쟁이들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홍대 앞은 연극 좀 가고 지금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때는 오히려 신촌 그렇죠. 신촌이 메인이었어요. 신촌이나 이대앞 그렇죠. 이쪽이 훨씬 더 아예 20대 초반 때, 예, 그렇죠.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고 나서는 홍대 재밌는 바들이 많이 생기고 어느 순간부터 홍대가 그렇죠. 이게 그죠? 옛날 지금도 있다. 아티스트들의 그게 되더니 워낙 이제 뭐 그 미대도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야 그나저나 조회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게 몇백만이죠. 저 한 200만 개 정도 나오는 뭐 있어요. 어떤 아이템이었어요? 그게 무슨 건조기 사지 말라고 제가 막 이렇게 썸네일 찍은 게 있었는데 건조기라는 게 그거? 네, 빨래 건조기. 빨래 건조기. 근데 그 내용은 사실 건조기를 사라는 거였어요. 사서 이제 뭐 활용을 잘 해라.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 의류가 많이 손상이 된다. 이제 그 이야기였는데 이제 역시 이제 유튜브는 어그로의 세계인 게 뭐 하지 마라. 뭐 막 후회한다. 뭐 안 좋다.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제일 높은 영상이고. 그런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주식 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사면 큰일 납니다. 뭐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이런 거 해야 막 잘 나오잖아요. 무조건 큰일 난다로 가야 되는군요. 맞아요. 위기를 안 사도 조장하면, 큰일이고 사도 큰일이고. 맞아요. 네. 근데 관심 없다 이렇게 보게 그렇게 해서 되고. 들어갔다가 이거 후킹되네, 낚였네 그렇게 하면 좀 데미지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그런 낚는 내용은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옷 줄어든 거 같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모르고 돌렸다가 이렇게 좀 소중한 옷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가전 리뷰를 협찬을 안 받으면 돈 좀 많이 들겠는데? 협찬은 그래서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광고가 좀 제일 활발한 그런 계열이기도 한 것 같고요. 리뷰가?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협찬이 없었으니까 다 이제 제가 구매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가전제품이든 뭐 IT든 리뷰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조금 쇼핑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유튜브를 안 찍었을 거여도 이미 다 사셨을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리뷰를 하려고 굳이 샀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산 김에 하고 뭐 이랬던 거였지. 근데 왜 꼭 가전이었었나요? 뭐 일반적으로 필요하시는 거를 더 많이 사서 이렇게 리뷰하시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갑자기 좀 동떨어진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가전 주부겠는데 처음에는 노트북 리뷰를 막 했었어요. 그리고 아예 가전제품 리뷰도 하지만 그 IT 테크 쪽 리뷰를 훨씬 더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뭐 자동차도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될 때여가지고 이제 그런 가전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신제품 그때 또 한참 많이 나올 때라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리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제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콘텐츠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게 그러니까 가전이니까 가정용 전자제품을 하신 게 아니라요. 이제 저 전자제품 네네. 취미용 전자제품을 많이 하셔서 이제 가전주부님이랑 그 비슷하게 이썸님. 맞아 이썸님 맞아요. 네 맞아요. 찐팬이시네요. 제가 쇼핑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데 어디나 다 숨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해요? 통상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열심히 할 때는 막 일주일에 한 4-5번 올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갤럭시 이렇게 신제품 그렇죠. 나왔잖아요. 폴더블 폰. 네. 그런 거 이제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 뭐 관련한 이슈 같은 거 계속 리뷰를 하는 거고, 뭐 아이폰 같은 거 나올 때도 리뷰 계속 하고, 뭐 자동차 예를 들면은 테슬라, 저도 그것도 저는 가전제품이라 생각하거든요. 전기차니까. 뭐 그런 것도 나왔다 뭐 시승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신제품이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플러그 꼽는 거는 다 그냥 건전지가 들어가든 플러그를 꼽는 거는 다 가전제품이라고 보고 한다. 그죠. 전기가 들어가면 일단 가전제품이다. 네. 그럼 뭐 아이템이 무궁무진한데. 정말 그럼요. 정말 네. 많습니다. 네? 네. 네. 무궁무진해요. 네. 그죠? 야,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야 이거 끝내주는데 그러면 그 주식 사면 되는 거야. 주식을 좀 하세요? 아, 주식을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네.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어제 좀 가져왔어요. 어제 파셨다고요? 어제 팔았다고요? 네, 그 어우. 한국 주식은 못 팔았고 네. 너무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이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팔았고 그 외국 주식은 사실은 이제 수익이 한 2% 정도 났는데 이게 환차익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또 뭐 돈이 좀 필요한 일이 며칠 후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다 팔았는데 다 그냥 뻔한 거예요. 넷플릭스, 구글, 애플, 테슬라, 아마존닷컴, AMD 그리고 리얼티 인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정도. 파셨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우선 싹. 네, 싹. 그러니까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셨다고요? 네네네. 그 뭐지 좀 잠금 치를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싹. 부동산을 사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싹 팔았는데 그래서 이거 근데 어떡하지? 환율이 또 역대급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1,300 몇십 원 이렇더라고요. 1340원. 네. 그래서 이게 2%밖에 안 올라서 이거 뭐 거의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남겠다라고 했는데 환차익이 또 이게 이렇게 이득이 될 환차익은 한 줄은. 10%는 더 드셨을 것 그래서 같은데. 그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역지사 좀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지금 사야 될 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좀 덜 팔고 있어요. 덜 팔거나 사고 있죠. 네, 그렇죠. 팔아봤자. 그러니까 네네. 팔면 거덜납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뭐 주식은 이제 싹 다 파셨고 한국 주식은 뭐 물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 못 팔 것 같아요. 네, 다른 경제적인 고민이 있으시면 네. 제가 이제 경제적인 고민이 뭐냐면 네. 제가 사실 지금 아기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됐어요. 네? 네, 4개월 됐어요. 4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네네. 그래서 100일 조금 넘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남편이 일산 쪽에 회사를 다녀가지고 네. 이제 뭐 서울에 거주를 하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무슨 마을? 네? 일산 무슨 마을이세요? 저희 정발산 쪽에. 정발산? 네네. 네. 이제 뭐 이렇게 하게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지금 아기를 낳다 보니까 교육 문제 때문에 다시 지금 강남이나 뭐 이런 데를 노려봐야 되는지. 이제 4개월 됐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다들. 벌써 올 때 다 결정됐다. 그런 거야. 정말로 저도 정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도 아니고 무슨 고등학교도 아니고 아니 뭐 지금부터 이랬는데 이게 다들 어린이집부터? 네, 전국에 다 흩어져 있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기가 영어 유치원 갈 때부터 다 강남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 그냥 자연에서 그냥 호수공원에서 뛰어놀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 지금 얘한테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서울로 지금 가야 되나 이게 정말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을 결정을 해야 어쨌든 몇 년 안에 돈을 모아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저보다는 훨씬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상담을 하러 가고 왔습니다. 싶어하는 동네에 사시는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야 됩니까? 어땠습니까? 이거는 네, 강남구 주민입니다. 오은영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약한 부분이어서요. 오은영 선생님께. 네. 우리 김형현 센터장님은 강북이시지만 또 그 센터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아이를 이제 막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항상 이렇게 교육과 투자는 고민이 들고 할까 말까 할 땐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먹는 거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는 게 맞는 거고. 그건 맞는 것 예. 같아요. 마실까 말까는. 예? 마실까 말까요? 그냥 마셔. 마셔버려. 이게 결국은
긴 호흡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일산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목표를 하고 지향하고 원하는 부분 등이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행동하지 않으면 바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 저도 4개월이라는 거에서는 조금은 좀 놀랬지만 네. 준비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가는 거가 맞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가서 내가 뭐 나의 자산이 얼마나 더 는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네. 제 이제 후배들이나 아주 어린 조카 같은 친구들이 저 상담을 해오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네. 근데 커뮤니티가 뭐 부자들 커뮤니티 뭐 아주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래 집단이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잘 봐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 5, 60대 분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30대인데 아이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발사 많아요. 정발사. 약간 실버타운 느낌 좀 있어요. 진짜 그거는 살긴 안 좋다. 좋은데. 그건 안 좋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 서울이라는 동네가 예전 같지 않아서 동네에서 뛰어놀면서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여기서 같은 클래스에서 있는 친구들끼리 풍성한 교우 관계가 있고 또 그 얘기는 부모님들도 거의 연령대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래 집단들이 좀 있으면서 그 또래 집단 중에서도 조금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 강남이 됐던 일산이 됐던 분당이 됐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덜 외롭고 요즘은 또 형제들이 예전처럼 뭐 대여섯 명씩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들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형님 훌륭하십니다.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걸 아셨군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고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군 리스너지만 결정은 딱 자기 원칙대로. 근데 남편분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분 직장 일산이신데. 근데 뭐 그거야 이제 본인이 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고집이 있으시다니까. 아니 근데 제가 통보하면 되죠. 그 원래 제가 예전에 신혼을 성수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성수동이 사실 뭐 되게 고급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제가 살 때는 이제 트리마제가 막 공사를 해가지고 지어졌을 그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집을 보러 많이 갔었는데 결국에는 그쪽에 이사 오셨던 분들이 대여섯 살 애들이 되면은 다 강남으로 가시더라고요. 바로 강 건넌데. 네, 그래서 여기도 동네 좋은데 그때는 아기가 없었으니까 이제 학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뭔가 이게 좀 이유가 있나 보다. 갈 여력이 되면 가는 게 맞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어렴풋이만 하다가 아기를 낳으니까는 이게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가고 싶을 때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수동에 워낙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데다가 또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분들은 아마 학군은 뭐 난 별로 관심 없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책을 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해야죠. 자, 그러면 오셨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또 사연을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1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니 우리 게스트 역대 게스트들 중에 아마 사연을 가장 잘 읽으실 만한. 어머, 제가 또 잘 못하는데 부담되네요. 그만둔 지가 한참 됐는데. 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부터 3프로TV를 듣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하루에 거의 4-5시간 동안은 3프로TV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프로님, 이프로님, 정프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거의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윤대현 교수님께서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공중보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공은 정하지 않고 인턴만 하고 레지던트 지원을 하고 경쟁에서 떨어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에 전공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드를 열심히 모으라는 김프로님의 말씀 덕분에 20년부터 독하게 모았습니다.
공모주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여러 재테크로 돈을 조금 불렸고 최대한 돈을 모으기 위해 추가 근무를 지원해서 했었습니다. 현재 시드는 2억 5천 정도 있으며 2억 정도 주식에 투자 중입니다. 미국 VOO, QQQ, TLT 등 ETF만 투자 중이며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와 건설주에만 투자 중입니다. 현재 손실률은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후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전문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김프로님께서는 20대에는 자기 몸값을 높이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전문의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레지던트를 하면 5년 정도는 큰 돈을 벌지 못할 것 같고 저의 시간도 많이 없어 경제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바로 일반인으로 돈을 벌 경우 레지던트 월급의 2-3배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에 대해 공부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학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있는 분야도 지금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엄청 재밌어서 진로를 바꾸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일반의로 금융자산 10억을 모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어떨지 고민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목적 없이 공부했고 의대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 분야는 제가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는 첫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를 하지 않으면 40대 이후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 30대가 아니면 레지던트를 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제가 흥미없는 분야, 경제적으로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에 저의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원래 의사하면 인턴 레지던트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었죠. 네, 지금 저는 뭐 3% 상담소에서 이 고민을 받는 게 되게 신기해요. 김대한 교수님이 있으니까 이런 상담을 하겠지. 여기 뭐 의대생 상담소인가? 의대생 진로 상담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오히려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 많은 소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뭐 형님이랑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한데 이게 그 의외로 특별한 고민이 아니고요. 네. 요 또래 지금 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고민. 그냥 이제 이렇게 만약 레지던트를 안 한다는 건 교수가 되는 트랙으로 안 가고 그냥 대업의가 되는. 더 나가서 아예 의사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창업을 하는. 제가 메일을 그렇죠.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제 후배더라고요. 모르는 친구인데 메일을 줬는데 한 30몇 억까지 투자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동기랑 둘이 하는데 봤더니 이제 저랑 연관된 거더라고요. 이렇게 좀 마인드 케어 앱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 선생님들 연결해주는 그 해외에도 그 유니콘 그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한테 궁금해서 자문 겸 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창업도 많이 하고 해서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남편분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한다,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전 사실 제 주변에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의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잖아요. 전공의를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레지던트를 안 한다는 거는 전공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의사인데 그럼 전공이 전공은 없고 그냥 의사 면허만 있어. 이 상태인 그럼 무슨 진료를 봐요? 그럼 다 할 수 있죠. 어디든 취직을 해서 다 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동네 가정의학과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차릴 수 있죠. 병원을 무슨 의원, 진료 과목, 가정의학과 이렇게 차릴 수 있고. 가정의학과도 할 수 있고 뭐 가정의학과 의원은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정확히 아주 정확히 지금 서치를 해왔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알고 역시 있어요. 가정의학 역시 리뷰 전문이시군요.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무슨과 의원이랑 나나나 의원 진료 과목 뭐가 다르거든요. 우리 동네 그걸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간판법을 위반한 병원들이 내과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 내과 의원이면은 전문인데 그러니까. 뭐뭐 의원이고 진료 과목 내과면은 전문의가 아닌 내과 전문이 아니실 수 있는 거죠.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레지던트 5년을 안 해도 된다. 레지던트 4년. 4년이나 3년. 3년도 있고요.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것보다는 이제 가치를 못 느끼고 그 시간에 그 일반인들 시장 그 마켓이 있거든요. 수익을 훨씬 많이 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배 수익을 내는 곳이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의사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의사로서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딱히 전공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또 힘들잖아요. 그럴 거면은 더 그냥 거기서 네네. 재원을 확보하고 시드머니를 더 네네네. 확보해서 이렇게 잘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안과 뭐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이런 데들은 해당 사항 없겠네.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전문의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아니어도 할 수는 있는데 안과는 의사가 그냥 진료 과목 안과 이런 경우는 없지 않나요? 왜냐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건데 보통 그런 게 많은 과들이 보면은 그런 거죠.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게 전문의 없이도 그냥 취업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과들이 이제 좀 그런 과가 많은 것 같고. 그래요?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완벽하게 알고. 네, 아유 이제 제가 완벽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일반이라고 해서 의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개업을 네. 할 때 무슨 과 전문의가 아니 그렇게 개업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뭐 이렇게 봉지기로 취직을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6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인턴을 1년을 했는데 인턴까지 했으니까 7년 한 레지던트 거죠. 4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원하는 과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서 그냥 군복무를 먼저 선택을 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네. 네. 처음입니다. 재테크 상담 안 하고 의사의 진료 상담 네. 하는 게. 아유. 근데 이게 네. 재테크 상담입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근데, 자산 10억. 제가 네. 그래서 정보를 드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긴 벌지만 그래도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수익이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이 적은 데를 4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일반인으로서도 지금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서 더 시들머니를 땡겨서 그냥 그걸로 더 경제에 관심 재테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는 의학 고민이 아니고요. 완전 진로 고민이에요. 그러네. 김 센터장님 어떻게 좀? 사실 이거 뭐 직업의 가치라는 거는 네. 뭐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는 관점의 직업의 가치라는 거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여기서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40대 이후에는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선택이 있다면 그걸 가는 거가 맞다라고 보고 경제와 투자가 재밌는 건 항상 그랬어요. 경제와 투자는 항상 재밌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또 해석하고 분석할 일들은 항상 넘쳐요. 그리고 여기 이런 상황에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요즘은 해외까지도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든 계속 해 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직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선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라는 게 어디 도망가는 거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부도 때가 있지만 투자라는 것도 때는 있는데 문제는 그 때라는 거는 내가 경제 활동을 멈출 때까지 계속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 사실 의사 친구들은 많은데 대부분 난 다 전문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없던 고민입니다. 거의 90% 이상, 90% 저희 때는 없던 전문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무조건 다 당연히 하는 거였죠. 네.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안 한다든지 아직 이게 메이저한 고민이 아니었고요. 이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는 세상이 고민이 달라진 없었던 거죠. 이거는 그냥 네. 정말 가고 싶은 과를 갔냐 못 갔냐에 그거 가지고 던지 아예 나 그냥 일반인 하겠다 그렇지. 이 중간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당연히 하는 고민은 아니었는데 제법 많은 고민.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야, 자꾸만 네가 뭘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때 뭐 했니? 그러면 그때는요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의사들도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의사를 정말 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전문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요 전문의 아니래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렇게 할 수 있고 그거 피곤하다 이거예요. 말이 길어지죠. 말이 길어지면 안 되고 저 이거 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딱 오토매틱할리 그러네요.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하는 게 좋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보니까 50몇 년 살아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건 뭔데요? 뭐 어떻게 자꾸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뭔가
레귤러한 코스웍을 안 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 의사의 세계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드머니를 모으라고 했을 뿐 그 시드머니를 커리어를 희생시켜가면서 모으라는 말씀을 안 드렸죠. 제가.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정말 나는 의학에 여기 써 있지만 의학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의 의사, 직업의인으로서의 의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면 그건 뭐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재테크의 관점에서 이걸 희생하고 그죠? 돈을 더 빨리 모아서 이걸 하겠다? 글쎄요. 투자를 좀 먼저 한다고 그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투자를 한 3, 4년 늦게 한다고 실패를 보고 그렇게 할까요? 어쩔 때는 먼저만 안 했어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몰랐던 때를 돌아가고 확실히 싶다. 사연을 이렇게 읽어봐도 투자에 약간 재능이 있으신 거는 같아요. 지금도 보면 손실률이 5에서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면 위험 관리도 꽤 잘하신 것 같거든요. 재능이 있으셔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모으시면 의사도 안 하시고 전업 투자를 하시나. 아, 이런 고민은 있었다. 부모님이 주신 고민이었어요. 자녀가 전문이 안 하고 아예 맞아. 그럼 전문 투자자의 길로 가겠다는 의대를 아예 그만둔다 그랬어. 더 부모 입장에서 심각한 사연이죠. 의대생 아들이 의대를 그만두고 전문 투자자의 길로 가겠다는데. 그래서 그때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막 얘기했죠. 웃지 말릴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이 있어. 그래서 이게 되게 이게 일반적인 건데요. 오늘 결론을 부탁드리고 그냥 저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뭐 의학적인 걸 떠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셔라. 근데 두 번째 마음이 바뀐다. 그 오늘도 58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제가 해주신 이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 안 나는 표정을 지으니까 제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라고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사시는 이 분들 중에는 이제 지금 좀 지치고 약간 더 벌리면 안 되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막 더 벌리면 약간 강박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나 지쳤는데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 마음 가는 대로 이제 하라 말씀드렸는데 뭐 똑같은 얘기인데 좀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영 이런 마음이 크시다면 일반일을 1년 하시면서 뭐 경제 공부를 더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다 마음이 바뀌면 그럼요.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하셔서 그것도 투자니까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있으면 그걸 또 넣어보고 왜냐면 나는 어차피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해서 레지던트 활동한도 굉장히 고생스럽다면서요.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고3들이 뻗치게 하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정국이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은데 다 고생이죠 인생이. 고생은 고생이라는 또 정신과여서 또 외과 선생님도 더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나운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저는 선배가 없어가지고 선배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 없었고 또 후배한테도 뭐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먹고 굳이 이렇게 기강이 막 이렇게 잡혀야 뭐가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어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사연 주신 분도 레지던트가 힘들까봐 걱정인 게 아니라 이게 머니 얘기거든요. 이걸 안 하면 내가 3배쯤 더 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유학을 갈 때 그때 주식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괜찮은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야, 주식해서 돈 벌고 그때 당시 용어로 니구이라고 그랬더니 니구이 일본만 그거 해서 빨리 돈 벌면 되지. 뭐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악정고토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리고 보직이 바뀌면은 예를 들면 지점을 갔다든지 그럴 때 가는 거지. 지금 꽃보직인데 그때만 해도 증권회사 대리 중에 상품운용부 대리가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뭘 그걸 가. 이렇게 조언을 주는 분이 있었고 그룹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야 김대리 주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잘 됐다고 뭐 앞으로도 잘 되는 보장이 있냐?
기회가 있을 때 가라.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정했어.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눈앞에 있는 그 투자 수익 가능성 이걸 테이크 안 하고 그 어려운 길을 물론 이제 뭐 커리어로 봤을 때 영어도 해야 되고 MBA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 거긴 하지만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때 IMF가 왔단 말이죠. 부서 해체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만약에 그 초이스를 안 하고 거기 있었으면 나의 일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 경위서 쓰는 거예요. 왜 이거는 왜 거래 정지가 됐고 그런 일들을 남아 있는 분들이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갔는데 그때 제가 한 800포인트 선에서 갔거든. 가자마자 뭐 9월 되니까 한 600포인트 되더라고. 그래서 500포인트 넘어갈 때 제가 회사에다 편지 썼어요. 죄송하다고. 저 혼자 여기서. 도착할 때 400포인트 넘어. 그 편지가 도착할 때 300포인트 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꼭 그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라는 게 막 지금 막 벌려고 해서 벌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특히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아주 강하게 투자 수익이 올라오지 지리하게 물론 인덱스 투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투자가 보면 돈이 벌리는 그 구간이 강하게 한번 올 때가 있는데 그 찬스가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 활동도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의 준비하시고 레지던트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한 2006년에 법인 브로커를 1년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지금도 잘 만지기 어려운 성과급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근데 딱 정확하게 주는 데잖아.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수익을 거두다가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런 그 수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로 다시 복귀를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분석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근데 애널리스트로 가면은 수익이 반에 반토막이 나거든요. 사실 어려운 결정이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나서 지내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또 이런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방향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 모토가 그 중에 하나인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네, 저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욕구 사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잘 되실 거잖아요. 투자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근데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때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시점에서 해야 했던 일을 못하는 게 조금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사연을 잘 읽어보면은 지금 레지던트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서 군대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왔고 그리고 또 지금 공중보건의로 계시잖아요. 그럼 비교적 인턴 때 그 막 정말 전쟁 같은 병원에서 벗어나서 약간 또 한적한 시골 같은데 이렇게 보건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물론 모든 보건소가 다 한적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이제 뭐 대학병원보다는 인턴 생활보다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데 투자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지금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왠지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가기 싫은 마음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엄청 인사이트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 주변의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제 어디 가면 의사라고 하면 무슨 과 의사냐라는 거가 꼭 붙는데요. 질문에. 물어보지. 그럼 이제 거기서 할 말이 없어지면 그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인 물론 이제 뭐 일반이라고 해서 엄청 똑똑하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렇지만 뭔가 그거를 좀 해명해야 되는 게 또 의사로서의 또 약간 힘듦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10년 정도 후에 내가 돈이 되게 많았을 때 돈만 많으면 만족할 것 같으면 사실 이 시간을 투자에 올인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4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고 힘들잖아요. 레지던트가. 근데 아니면은 저도 그 시점에서만 꼭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지던트 다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긴 뭐 우리가 윤대현 교수님을 제외한 우리가 의사의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 아주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질문의 핵심을
딱 짚어주셨는데 이건 직업 선택, 뭐 진로 이런 상담이 아니라 경제적인 실질을 지금 테이크할 거냐, 아니면 이걸 유보한 다음에 무언가 더 큰 가능성을 택할 거냐. 이 질문이라면 우리 셋의 공통적인 조언은 지금 당장 꼭 안 해도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막상 의사 아들을 둔 우리 윤대현 교수님의 조언은 우리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 형님이랑 왜 에세이 1등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네, 너무 굿 리스너에 잘 디시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상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순서는 근데 좀 이렇게 사연 주셨으니까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네. 이 레지던트를 갖다 일반의로 오면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반의에 대한 좀 지금 그렇게 나누면 이제 일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한 좀 어떤 전 반대로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 그냥 1년 하시고 그다음에 레지던트도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마음 한 구석에 좀 이쪽 삶이 어떤가에 대한 그리고 이 안에는 사실 그 두 개는 연결되지만 돈이 우리를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게 뭐 당연히 뭐 생존과 여러 가지 편리와도 있지만 뭐 심리적 연구로 또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레지던트의 속박 그리고 시험을 본다는 거에 있어서 이게 은근히 떨어질지도 모르고 붙을지도 모른다는 전문 시험에 그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레지던트 그게 어떤 시험이든 우리가 뭐 그게 사실은 자유를 압박하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봐도 떨어질지 말지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소송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게요. 내가 99% 유리하다는 것도 결정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실은 그게 뭐냐면 내가 좀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구속됐다고.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구속이 1년 4년.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또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뭐 액티브 힐링이라는 게 있는데 좀 다른 개념이지만 뭐냐면 처음엔 하기 싫었는데 했더니 힐링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처럼 액티브 석세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 길이 영 아닌데 형들이 시켜서 해봤더니 그게 나중 갔더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네 하여튼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일반의로 밀고 가 보시고요. 근데 아닌 것 같다 되면 레지던트를 하시고요. 근데 영 아니면 한번 1년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레지던트를 다 하시고 이 정신과 전문의를 하고 계시는 윤대현 교수님의 선배님이네. 네. 저도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땐 고민 안 하셨죠? 당연히 한다고. 네, 그냥 성적에 맞춰서 다행히 가고 싶었던 거랑 성적이 유사한 건지 제가 저를 스스로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서 확증 편향을 일으킨 건지 모르지만 요즘 알겠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좋았으면 피부과를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뭐 넘버원이신데요. 아니 뭐 근데 한 번만 제외. 근데 인생이 재밌지 않습니까? 정신과를 했는데 3%에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 전문가. 야, 그런 뭐 이분에게는 뭐 이 정도 조언을 드리면 아마 워낙에 또 영민하신 분이니까. 네. 신기한 게 저 주식 이대로 가면 될까요?는 질문을 하나. 아니야. 주식은 내가 더 잘해. 그걸 물어보셨어요. 주식은 내가 더 잘한다니까. 다음에 주식 질문 주세요. 뭘 하시던. 어떻게 우리 가전주부님도 최서영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전주부님도 작가님도 베스트셀러 작가죠. 찐팬 여러분들에게 안부 좀 한번 하세요. 지금 3프로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찐팬이 계실까요? 아니 또 가전주부님들이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잖아요. 하긴 또 여기 워낙 이렇게 모수가 많으니까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성공했네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이섭도 부럽지 않아. 200만 유튜버도 부럽지 않아요. 거기 또 200만이요? 거기 또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평소에 그 가전제품 리뷰도 하지만 또 제 채널에서 주식 망한 이야기, 부동산 망한 이야기, 그리고 코인 망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종종 해드리고 악플도 많이 달리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면서 저도 뭔가 안정을 좀 찾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시도들을 또 이렇게 해보려고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저도 3프로 많이 시청하면서 부자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부자 되세요. 새로 나온 갤럭시 Z 플립, Z 폴드 4. 그거 어떻습니까? 제가 써봤는데 전작에 비해서 솔직히 말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기술이 더 보완되고 완성도가 약간 높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점에서는 있으나 뭐 더 크게 변한 건 없다. 하지만 정말 뭐 중국 제품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진짜 기술이 이게 너무 좋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 리뷰는 일방적으로 쫙 하면은 또 힘들어져요. 딱 균형을 맞추되 할 얘기는 다 하는 거야. 맞아요. 가전주부님 잘 구독하면요. 네. 좋게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맞아요. 진짜 좋은 거는 꼭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닌 건 이건 좋지만. 네. 갑자기 중국 제품과 비교하면 딱 여기서 내가 걸렸다는 거지. 차이 너무 많이 나죠. 마감이 정말. 자, 어쨌든 삶의 지혜는 투자에도 또 우리의 소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전주부님의 이 유튜브도 아까 같은 카테고리에 선발 있잖아요. 네, 다들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죠.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10만 대도 있었고 5만 대도 있었는데 와 언제 저거 가지?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딱 되면은 딱딱 가니까 조만간 200만 유튜버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구독 눌러가지고 삶의 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만났던 2시간 거의 다 흘러갔군요. 아이고 이제 가을의 목전에 저희가 있는데요. 정말 이번 가을만큼은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좀 풍성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위태위태하거나 또 마음 졸이는 그런 가을이 아니라 마음은 좀 푸근하고 그리고 멀리 있던 친구들 혹은 친지들에게 연락해보고 만나보자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저희 3프로 상담소에 여러분들의 돈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또 이런 진로의 문제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공식 이메일입니다.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는 저희 3프로TV가 만드는 좋은 투자 서적도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고요. 코로나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또 성공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